좋아요, 구독.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더 기탄 없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K원전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련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한 65% 수준에 좀 그친다. 이전 정부 대비 좀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전 정부에서 나왔던 탈원전에 따른 현재 국내 원전 생태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원전은 과거 정부에서 목표였지 탈원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탈원전이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해왔고 원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중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서두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련이 이제 원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동안 경쟁력이 많이 저하됐다. 일단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고 자금난들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서방 선진국들의 추세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것들을 감소시켜가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왔었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인데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어떤 일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들이 좀 빠져나간 것들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금난을 좀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경련을 통해서 지금 업계들이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워딩을 어떤 식으로 삼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말 국내 정책 자체가 에너지 정책 자체가 원전을 아예 탈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좀 기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죠. 그런데 지금 전경련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좀 한번 실제로 따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 기업들 수익성이나 실적 측면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니까 2019년서부터 올해까지 올해 이제 매출 전망치죠. 매출이 줄어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탈원전 시대라는 것을 보면 매출이 줄어야죠. 매출은 왜 유지가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대신 영업이익은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코 이제 매출이 줄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있어서 보면 물론 이제 새로운 매출은 더 없었죠. 추가적인 매출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봐야 되는데 서방 선진국이 그동안 원전 건설이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대략 한 44기 정도 건설이 됐습니다. 20기는 러시아에서 건설이 됐고 20기는 중국에서 건설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 건설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우리나라 탈원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세계가 원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 혼자 쏙 빠졌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뭐 이전 정부에서 완전히 줄어들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포인트는 계속해서 원전이 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EU에서도 텍소노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K 텍소노미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음 달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국내 실정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텍소노미를 만들어낸 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덥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 1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뭐 곤충들이 타 죽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구 초원에 대한 어떤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그동안의 긴 과정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집어넣게 된 게 그동안 원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몇몇 사건들, 러시아 사건이라든지 일본 사건을 통해서 원전이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탈탄소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집어넣긴 거죠. 집어넣었다고 해서 당장 원전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근거, 법적인 근거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전이라든지 이런 게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트리거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멈춰졌었던 3, 4억에 대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나라 텍소미아에도 이게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 개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오늘 증시에 우리 시장에 전해졌던 소식 하나가 있었죠. 이집트 원자력 이 대규모 수출 계약 지금 뭐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다.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먼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이 계약 가능성이 높은 이 계약의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타결이 되면 뭐 수조 원대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지금까지 제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4-5개 언론에서 이걸 후속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침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언론에서는 여전히 침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처음 보도한 것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다라는 점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원전 건설을 하고 있고 이거 러시아가 딴 거예요. 네. 러시아가 땄는데 러시아가 모든 걸 다 총괄합니다. 돈도 러시아 돈으로 짓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가 원전을 통해서 전기료를 받아서 그 러시아에 갚아가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원전의 주도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지금 미국 기술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해서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하청을 우리가 이제 받는 구조, 2차 산업에 대해서 4월 달에 이제 원래 사인이 계약이 되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 이뤄진 일이고 새 정부가 바뀌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급 결제 문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뤄졌었던 거죠.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루어지고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2차 벤더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전체 계약금의 5에서 10%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과 한수원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이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근데 현대건설은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들어가 있고 한수원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한수원이 이제 이것을 따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현대건설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산에너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뒤에 가서 다양한 얘기들을 펼쳐냅니다. 우리는 토목공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된다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글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썼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정작 현대건설은 좀 올라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올라갔다 주춤해요. 근데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들은 이 기사 내용에 하나도 거론된 적이 없고 포함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높지 않다라는 거죠. 러시아만 해도 수많은 밸류체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한수원에서 한수원장이 SNS를 통해서 올렸고 그런 것을 일파만 퍼지면서 기자가 팩트 확인에 들어갔는데 어느 것도 한수원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없고 8월 달에 체결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한수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략 한 2, 3조 원 정도의 공사를 맞는 정도다. 이게 이 정도가 그나마 팩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이 소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원자력 관련주들, 심지어 또 원자력 해체 관련주들까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원자력 발전 뭐 수주 가능성 자체도 아직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수주를 한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 자체보다는 거의 토목공사에 가까운 건데 지금 현재 관련주들 흐름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안 하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일단 지금 이제 그 두산 엘러비리티가 계약 주체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그 기사를 보면 그나마 팩트성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어떠한 기업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불투명하고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체 자체가 이집트와 러시아가 계약을 맺은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일부 그 원전 자체를 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종합적인 뭐 예술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 그 뭐죠? 부품의 하나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집트 그 원전을 우리 기술을 짓는다? 이거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어떤 확대 해석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은 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간 지금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을 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당시 이 원전 동맹에서 주요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이 한미 양국의 동맹으로 이 원자력 업계에서는 또 어떤 훈풍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원전을 짓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어요. 당시 제가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 측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그 기술을 미국 기술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GM 기술을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짓고 있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중국 기술이 자체 국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작년에 당 대회에서 150기 원전 건설을 얘기를 했고 그걸 글로벌 입찰을 붙이지 않고 자체 기술로 좀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기술 쓰니까 서로 간에 원전에 대한 어떤 입찰을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앞서 보여주셨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입찰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몇 개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가 원천 기술을 미국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허락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미를 보셔야지 새롭게 우리가 이제 뭐 원전을 미국에서 짓는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짓는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은 아니다. 어차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뭐 이미 후보 시절부터도 상당히 네.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는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이 원자력 사업 자체는 좀 사업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원전에 궁금해지거든요.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히 평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그 언론의 노출도가 많은 건데 우리가 이제 3, 4억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 짓겠다라고 지금 현 정부가 밝히고 있잖아요. 현 정부도 스스로 5년 내에 원전 건설을 첫 삽을 뜰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일단은 지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허가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이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친환경 평가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미리 부품을 먼저 발주를 주겠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텍소미아에 됐으니까 텍소미아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지. 유럽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으로 짓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원전 생태계가 하나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원전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라고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는 건 아니죠. 하나의 지금 뭐 우리가 일부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라든지 그런 하나의 트리거는 되지만 우리 산업 전반을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트리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원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면들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거라든지 원전을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많은 우리 코트라가 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원전이 지난 정부에 눌려 있었다. 그래서 새 정부에 원전의 드라이브를 거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군가 원전을 지은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입찰을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희망만 갖고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많은 테마주들의 모습과 비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공사를 따와서 달러를 벌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희망을 분명 놓쳐서는 안 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제 2, 3조 정도라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큰 걸까요? 그 정도 회사 규모라면 별로 저는 그렇게 물론 플러스 알파는 되겠죠. 플러스 알파는 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2조를 뭐 한두 달 내에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짓는 거라면 이게 또 매출이 또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금액 자체가 우리가 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2, 3조라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이미 크게 장밋빛 전망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많이들 이미 좀 원자력 발전주에 관심이 이미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좀 접근을 하기에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 이후에 확인해야 될 것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제분들 키워보시면 공부 잘한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밀어주잖아요. 근데 결국 시험 보고 나면 뭘 갖고 오라고 그러죠? 성적표를 가져와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트리거를 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감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